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TV 이 생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생방송이 이루어지는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이 방송은 열려져 있습니다. 생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에서 다뤄지는 개별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더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 에피소드에 대한 메시지를 파악하면서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 또 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담겨져 있는 대중의 심리, 또 주인공의 심리,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여하는 다양한 관계자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매 에피소드가 따로 편집이 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누가 만드냐고요? 언론과 정신과 의사가 만드는 놀라운 병이 조현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병을 만들어요? 네, 병 주고 약 주고 해서 우리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정신병, 조현병은요, 이 약 먹고 병이 만들어지는 병이 우울하면 우울약, 조현병, 조현약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정신병 약은요 비슷한 약을 이 병에도 쓰고 저 병에도 쓰고 다 두루두루 쓰는 놀라운 일을 이 정신과 의사분들이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병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조현병이라는 사실. 근데 왜 정신과 의사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그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조현병 약 먹고 진짜 조현병 환자를 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그리고요, 더 그거 한 거는, 저 친구 30년 동안의 친구가요, 이 30년 동안 조현병 약 먹으면서 이 조현병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관해 상태가 됐다고 얼마 전에 전화할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랬어? 상민아, 나 관해 상태야. 이제 진단서 뜯어보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조현병 정세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신과에서는 그걸 병이 치료됐다고 아니고 그냥 계속 관찰 상태에서 약 먹고 지내라는 뜻으로 관해 상태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너 병은 어떻게 나았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줬어.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야. 그렇구나. 그럼 너 약 안 먹어도 되잖아. 아니,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약을 안 먹으면 또 내 발작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약을 계속 먹으래. 야, 정신과 약이 영양제인 줄 아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나는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이 약을 먹고 있어. 언제까지 먹으려고? 30년 동안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으면 내가 불안해지니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거야. 네. 이런 친구를 30년 동안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심리학 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건 그렇고요. 또 진짜 조현병에 걸릴 일이 또 생겼어요. 내가 투기 그럼 난 죽겠다, 자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표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이죠. 이분이 실형을 받았으니까 이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조현병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이분이 제발 정신병원에 가지 않기만을 바래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 받아가 먹는 순간 이제 본격적인 진정한 조현병 증세를 더 많이 보이시게 될 거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박사님, 목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 8월 12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대요.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걸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와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부패방지법 위반했고 부동산 등기법 위반했다 라고 이제 해서 1년 6개월 실형을 살리는 거예요. 박성규 부장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공직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하면 그거는 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목포시 개발되면 이게 돈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너는 목포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했지만 어쨌든 이게 시가가 오른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았니? 그거는 공직자가 아니고 네가 그냥 일반 아줌마라면 상관이 없는데 공직자였기 때문에 넌 범죄 행위를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는데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가 뭐냐 하면 아니 부동산을 사면 지 이름으로 사지 나무 이름으로 사가지고 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 이 차명 등기 뭐 이런 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후진국이고 선진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믿음에서 이제 이 박성규 부장판사가 이야기해요. 선진국하고 차명 등기하고 그럼 트럼프는 전부 다 지 재산을 지 이름으로 해놨나요? 무슨 소리야. 트럼프가 지 재산을 아들 이름이든 누구 이름으로 한 게 얼마나 없는데 그 선진국 도약 목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판사님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갖다 붙였다라는 걸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또 더 재밌어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또 하지 않았대요. 세상에 이에 손혜원은 검찰 일방적 주장 받아들인 판결 즉각 항소하겠다 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검찰이 주로 주장하는 게 실체적 진실인데 아마 그 변호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인가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박사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실체적 진실은 있던 없던 관계없이 검찰이 또는 검사가 믿고 싶어하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만들어낼 때 그 죄의 근거가 되는 게 실체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어떤 사람한테 죄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죄가 있다고 주장할 때는 항상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그게 검사의 주장 이꼴 실체적 진실인데 대체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대요.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장성장이 손 의원 것이 아닌데 손 의원 것이라고 판사가 판단을 했다는 것인가요? 판사는 장성장은 손 의원 것인데 손 의원이 그거를 부동산 차명 등기를 하고 그거를 아주 합법적으로 잘 했는데 너 의도는 아무리 네가 세금도 내고 합법적 절차를 따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너 조카한테 완전히 물려준 게 아니고 네가 조카 이름으로 그걸 산 게 아니냐. 선의로 한 거 그것도 선의가 될 수 있죠. 그게 다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네가 있지 않냐. 이런 놀라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실질적 책임자는 누구예요?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 책임자지. 그래서 모든 국민은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문제야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지. 법본 이 실질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그걸 해야 된다. 아니 그럼 판사는 지금 실질적 소유자가 누군가를 가리는 그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이런 거의 판사가 정신분열증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 그 놀라운 고도의 판결 행위를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손 의원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손해원이 아무리 목포의 특성과 형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길 원했더라도 부패방지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고 부동산 신고자 명의 등기와 관련된 잘못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창성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인가요? 진짜 이거를 손의원은 어떻게 증명해요? 창성장을 조카한테 줬는데, 아니 그러면 이 손의원은 그렇게 관대하고 조카한테 인심 쓰는 그런 고모가, 그런 이모가 죽어도 아니라는 거를 판사가 판결을 하는 이런 놀라운 나라네요. 역시 양심으로 판사는 관심법이야, 관심법. 소년 네가 아무리 줬다 하더라도 나는 네 속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봤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판사들 대단한 능력이죠. 아무리 조카에게 먹고 살 수 있게 고모가 정려세, 법적 절차 다 처리해주고 후원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사가 정하면 판사는 본인의 양심을 활용해가지고 관심법으로 판결을 한 놀라운 판결이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왜?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판사는 양심에 의해 가지고 관심법으로 판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관심법으로 라고 하는 것은 가로쳐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 판결한다지 관심법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양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는 관심,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판결을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성규 부장판사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 관련 판결과 비교하여 삼성을 선의로 봐줬을 거면 손 전 의원에게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대요. 이거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김어준 씨는 이야기하면 지가 이 손 의원에 대해서 선의로 보는 거는 손 의원하고 친하기 때문이지. 아니 이 김어준 씨가 조국 씨 딸을 선의로 다 인터뷰하는 거는 조국 씨하고 친하고 조국 씨 밀어주기 때문이지. 아니 김어준 씨가 누구예요? 예를 들면 주호영 씨하고 인터뷰하면 주호영 씨 말을 선의로 받아주겠어요? 아니면 주둥아리 닥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인간의 선의는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선의가 작동하고 내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악의가 작동한다라는 이 단순한 논리를 왜 몰라? 그러면서 김 씨는 누가 목포에 내려가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구매 리빌딩하고 복원에 투기를 하냐? 투기 역사에 없는 일이다며 판사는 흑심이 있다고 보는데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이재용의 행위는 아주 선의로 일어난 일로 봐서 아주 너그러운 판결을 했고 손혜원 의원은 나쁜 의도로 저지른 일로 보아 아주 가혹한 판결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재용의 행위를 선의로 봤고 이재용 씨하고 친하다는 거죠. 그럼 판사는 손혜원 의원을 나쁜 일로 봐가지고 악의로 봤으면 손혜원 의원하고 그러면 나쁜 관계라는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그렇게 양심이 없지는 않나 봐요. 적어도 손혜원 의원에게는 보통 실형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면 바로 법정 구속을 시키거나 며칠 있다 구속을 하는 것이 기본 법적 절차에 따른 관행이거든요.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한 관행을 판사들은 웬만해서는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사님이 항소를 준비하기 위해 마치 거의 집행유예와 유사한 불구속 항소 집행을 허락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혹시 박사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말은 손혜원 의원한테 이 부장판사는 악의가 아닌 선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그럼 처음부터 화끈하게 집행유예라고 자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강한 선의를 보여주면 본인이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찌질한 판사가 되니까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반은 선의를 잘 발휘한 놀라운 명판결을 내린 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심리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 돌아왔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길게 이어진 장마, 장마 후 시작된 찜통 더위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 WPI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이제 화상 상담도 가능해져서 무료 상담을 받고 싶었으나 해외나 지방에 계셔서 위즈덤 센터로 오시기 힘드셨던 분들도 마음껏 신청해 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내용을 사연으로 적어 연락처와 함께 위즈덤 센터 메일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무료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